자, 이번 시간은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관련한 쟁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기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주의한 내용 정리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3개 있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뭐 이런 것들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될 것이고,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스스로, 그 다음에 대리인, 승계인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첫 번째 논의의 포인트 추삼한십이라고 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경과가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이 취소를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논의를 삼았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지금 이제 취소권 관련해서 추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되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법정 대리인의 추인,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요 쟁점이 있었고요. 또 사례형 문제로 막 보통 구성이 되는 것이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취소권자 또는 추인권자가 자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말 바꿔서 취소를 할 수 없게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서 여기서 논의 포인트는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추인권자 또는 취소권자가 그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했을 때 더 이상 말 바꿀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법정 추인. 그리고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취소에 있어서는 논의 포인트가 다른 거 아니었었고요.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비해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차고 있다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 보호받을 수 있다. 요거와 비교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26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차고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따서 외워서 가야 돼요.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자, 설령 중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을 때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자, 한편 마지막 매도인이 해지했을 때 매수인은 취소해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 기망행위의 범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소 과장된 상품의 선전 광고, 교환 계약에 있어서 시가의 묵비나 허위 고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기망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동묘지 케이스가 기망행위 한 예시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가능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은 전체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취소 안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제3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제3자가 사기를 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시험 문제 포인트는 거의 안 나왔는데 대리인의 사기 강박 같은 맥락인데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다 끄트머리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설령 본인이 선임 무과실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박행위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 자, 바로 해계 고지가 거래 관념상 부적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강박이 하나의 이슈로 삼았었고 나머지는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의 강박의 경우에는 이때는 자 그냥 무조건 본인이 선임 무과실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그래서 전체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이제 무효인 법률 행위하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비교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문제 가지고 가보시게 되면은 자, 이 문제가 무효인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비슷한 문제 맥락으로서 무효인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을 때 자, 무효에 대응하는 개념이 이런 게 있었죠. 유효인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있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유동적 무효도 있긴 한데 일단은 중심축은 이렇게 봤었고 유효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
단속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유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해서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승약 등기,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 약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이런 것들은 단속 규정에 해당돼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취소 관련해서는 착오, 사기, 강박,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이런 것들은 취소 대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해서 착오 나와 있죠. 자세히 볼 거 없어. 착오는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기망행위라는 표현 나와 있습니다. 사기의 또 다른 표현이 될 테고요. 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착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가 된다?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해서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런 것은 103조 1번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때 취소하고 유효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구성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 되게 까다로웠어. 28회 때인가 29회 때 추삼한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아무 때고 생각나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삼한십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추인권자에 의한 추인 등이 있거나 또는 법정 추인 등이 있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뼈대 잡으셔야 돼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제척기간에서 순서 바꿔가지고요.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됐던 주제, 실수하기 좋았던 문제가 이야기가 되겠고 추삼한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1번 취소된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해서 소구표라는 개념. 다시 장래요 외우셔야 되죠.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법률행위. 물론 구체적으로 상대적 무효와 유사한 개념이었었죠. 그래서 통정의 표시라든가 피의진의 의사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외 바로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중에서 취소가 됐을 때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추인할 수 있는 무효로 불렀었고요. 이 추인할 수 있는 무효에 대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그 외 기한부 법률행위 해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가등기 청권 보전의 가등기를 한 다음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장래.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제한능력자 그 말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승계인도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냥 주어서로 끊어 읽어요. 막 이거 지식이 안 쌓이는 상태에서 꼼꼼히 보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3번 지문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중요한 지문 나와 있죠.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효력이 있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나요? 해서 자 지금 이 얘기는 26회 때 제한능력자에게 구성이 됐었는데 어찌됐든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추인하도록 당연히 어떠 확정적 유효가 되게 된다 해서 답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3번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한능력자가 끄트머리 채무 일부를 이행하게 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야? 법정 추인에 관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를 안 하고요. 자신의 채무를 이행했다. 그럼 그것은 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바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누가 해야 된다고요?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서 누가 제한능력자가 이게 들어가야 돼.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추인한 것으로 보질 아니한다.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때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뭐 하나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체결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권 행사를 하게 된다. 뭐 그러다 치고요. 이 문제는 계속 이슈가 되게 되는 게 두 가지 해서 뭐 제한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고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바로 취소권자이자 지금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후에,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효력이 있다 해서 틀리게 뽑았죠. 스스로 추인을 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지 효력이 있지만 실제 포인트 뭐라고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유효하다. 뭔 소리야? 자, 갑이라는 제한 능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이 병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이 사람이 제한 능력, 자, 피한정 후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피한정 후견 선고 받았으면 나중에 다시 정상에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기산해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다? 추인을 할 수가 있다. 근데 법정 대리인이 그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맨정신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 당연히 추인할 수 있다. 해서 이거하고 자 3번, 4번 얘기만 지겹게 답을 뽑는 거예요. 답을 외우셔야 돼. 답을 법정 대리인의 추인 이게 답이 되고 자 본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다. 답을 외우시라고. 자, 추삼한십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 가지고 지겹게 문제 구성을 해. 나머지를 하려고 하지 마요. 해봤자 어차피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니까 답이라도 맞춰요. 답을 맞추고 나면 나머지가 다 이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3번 이렇게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다 구조 똑같이 세팅합니다. 법률행위 취소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다시 가야 되죠. 추삼한식 가야 되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1번 틀렸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데 안 날로부터 10년 했으니까 두 개 틀렸습니다. 그래서 추삼한식 또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가 됐을 때 자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한다. 일단 틀렸고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봐봐. 법정 대리인의 추인. 키워드 뭐가 돼?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다 유효하다. 요거 틀리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봐봐. 1번, 2번, 4번 다 계속 같은 얘기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일단 1번, 자, 2번, 4번 계속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내는데 이걸 틀리는 사람들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상태가 심각한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가 있으면 끄트머리 본다라고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법정 추인. 누가 해야 돼? 취소권자가 또는 누가 추인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답이 다죠. 추삼한십하고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마지막에 키워드가 뭐예요? 본다라고 하는 거. 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옳은 건 뭐예요? 답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4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해서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이런 얘기였었고요. 다만 계약금 받아 다 써버렸을 때는 그때는 받은 이익 전부를 현존이익으로 본다. 이런 식의 지문이에요. 근데 3번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걸 보면 좀 느끼셔야 돼. 지금 문제 3문제가 4문제 다 똑같은 얘기라고 있어. 추삼한식, 법정 대리인의 추인, 그리고 세 번째가 본다라고 하는 거. 본다라고 하는 거. 본다 앞에 누가 취소권자가 또는 추인권자가 이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본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자 지금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을 했다. 자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기망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을이 기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기망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맨정신 상태에서 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나중에 을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취소권 가지고 있는 사람 행사할 수 없는 게 다시 추삼한식 그리고 시험 문제 이슈 법정 대리인의 추인 그리고 세 번째 이슈 뭐라고요? 본다라고 해서 누가 해야 돼? 을이라고 이렇게 가야 돼요. 이런 거 다 빼서 일단 갑이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 갑이 상대방이 뭔 지랄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을이 일단 포인트가 돼. 그래서 을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말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법정 추인이라고 보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키워드야. 본다라는 앞에 누가 취소권자가 또는 추인권자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취소권자나 추인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나중에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취소권자가 라는 표현 대신에 을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5번 가볼까요? 을이 매매계약 취소를 통해서 취득하게 될 계약금의 반환 청구권을 정액에 양도한 경우. 자, 그러면 이 을은 지금 이 계약을 자, 앞으로 취소를 하겠다 이런 식의 취지야. 누구한테? 갑한테 뭘 한 게 아니야. 갑한테 뭘 한 게 아니라 이거 취소하면 생길 돈 일정한 금액을 너한테 주겠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해서 일단은 최소한 인간된 도리가 뭐야? 이 을이 이걸 일단 찾아봐야 돼. 너무 쉬우니까 갑이 4개 깔아놓고 을이 하면 너무 유치하니까 살짝 틀어서 구성을 했는데 다시요. 자, 법정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그 계약을 유효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놓고 나중에 나 취소할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 추인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사유 이렇게 사례형 문제 구성하면 누가? 을이 자, 취소권자가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내용을 읽으시면 안 돼. 내용을 읽으면 안 돼. 답이 다 정해져 있어.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외우셔야 돼. 지금 다 문제가 다 똑같아. 추삼 한식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의 추인을 가지고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도 아니면은 본다 관련해서 누가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일정한 행위라는 것은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했다는 얘기는 자, 이 계약이 유효한다. 앞으로 취소권 행사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수 틀리니까 취소할래.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거의 매년 한 문제 나오잖아요. 똑같은 문제 도배를 해. 그 다음 문제를 가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자,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까는 이제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물어봤었죠? 이랬잖아요. 참, 하도 오래전에 봐서 헷갈린다. 법정 추인에 해당되는 경우는 물어봤잖아. 이게 25회 때. 그 다음 문제에서는 똑같이 내기가 좀 빨리 가지. 그래서 30회 때는 법정 추인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자, 먼저, 취소권자가 라고 돼 있죠? 취소권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법정 추인이라고. 취소권자가 기본적으로 그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나중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간 거라고. 일단 3개 커버 됐어. 그 다음에 상대방의 취소권자 이행을 청구한 이건 아무 상관이 없잖아. 취소권자가 뭘 한 게 아니라고.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야 빨리 채무 이행해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더 이상 취소권 행사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뭐 이런 걸 돈 내고 배워요. 그냥 몇 개 메모해 주면 그거 가서 달달 외우면 되는 거지. 다음 몇 번? 3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권리를 취득한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동요. 잠깐만, 이게 잘못됐나? 상대방의 취소. 이거 일단 답은 이거죠? 이건 다시 취소권자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경계계약. 경계계약이 뭔지 알 필요 없어. 자, 지금 이런 것들은 이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를 한다라는 얘기고, 답은 일단 3번이죠. 상대방의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를 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4번이 좀 이상해서 그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그 취소권자가 양도했다. 이 자신이 취득한 권리를 양도했다는 얘기는 이걸 그대로 써먹겠다는 얘기거든. 그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인해서 취득한 권리를 돌려줘야 되잖아. 취소권자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걸 갖고 유용이라고 해야 되나? 써먹었다. 그는 이 권리를 계속 유지하겠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라고요.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갑이 예를 들어서 강박에 따라서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 을이 조폭이야.
손모가지를 잘래 물건을 팔래 라고 해서 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을한테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어. 그래서 자 원래 1억 원짜리인데 3천만 원 주면서 먹고 떨어져. 너 이거 3천만 원 그냥 받아. 1억이든 뭐든 나 잘 모르고 내가 지금 3천만 했으니까 내가 1억 있으면 1억 줬을 거고 10억 있으면 10억 줬을 텐데 나는 이 물건이 타임이 나고 너는 3천 받아 라고 해서 얘가 이 3천만 원을 누구한테 병한테 양도를 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 돈을 받아 먹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취소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취소할 것 같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니까 누구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 을한테 강박을 했던 자에게 돌려줘야 된다고요. 표현이 좀 어려운데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3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자 지금 어디 갔어? 지금 날라가 버렸네. 다시 갑시다. 자 어디 갔지?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보겠습니다. 취소권자. 자, 요거 다시 가십시다. 자, 이 3천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자,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했다는 얘기는 이걸 내가 먹겠다는 얘기거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서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 떠나서, 지금 봐봐. 그냥 다 주잖아. 1번, 2번, 3번, 5번은 취소권자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라고? 법정 추인 사유라고. 근데 너무 쉬우니까 4번에 손들어주고 대신 답은 쉽게 3번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뭘 했다. 이것은 뭐라고 해요? 자, 법정 추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요. 하나, 둘, 셋, 넷 계속 한 5, 6문제가 계속 같은 것만 내잖아. 이걸 틀리면 안 되지. 이건 진짜 인간적으로 틀리면 안 되지. 그리고 아예 취소권의 행사의 제한이란 3가지 틀을 딱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지문 중에 한 개쯤 막히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거 낸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래. 이번 올 시험은 뭐 어려웠다. 개뿔 어렵긴 뭘 어려워. 전체 합격률을 보면 큰 변동이 없어요. 자기가 못 푼 거지. 그래서 어디 가서 어렵다 쉽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공부 별로 안 하셨잖아. 그래서 문제는 기본을 외웠냐 안 외웠냐 이 싸움이라고. 기본 외웠으면 문제를 어떻게 흔들어 주든 간에 흔들림이 없는 거고, 기본 안 외우고서 주워드는 거 몇 개 가지고 공부도 더럽게 안 하면서 또 시험을 보러 가요. 부끄럼도 없이. 아니 나는 그 시험 떨어질 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봤으면 모를까. 하다못해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있다 오르라고 해서 어떻게든 붙어야지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난 떨어지는 사람 별로 이해를 못해. 아니 문제를 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 이 문제라고요. 실력을 키우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다고. 졸려 죽겠는데 뭐 실력까지 키워. 근데 지금 수사만식 다시 법정 대리인의 추인,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나오면 본다 이거 있었죠? 본다 앞에는 누가? 취소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본다. 이게 거의 1년에 무조건 한 문제 뽑아 놓잖아요.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전체 그림까지 보게 되면 무조건 1년에 한 문제 뽑아내는 게 이 문제입니다. 진짜 간단해요. 그래서 3가지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릴 문제. 자, 이게 26회 때 문제인데요. 자, 되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미성년자 갑은 누구?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 을에게 매도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을에게 매도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 주었다. 미성년자 갑은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고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하였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럼 이것도 그래! 그냥 깊이 들어갈 것도 없고 답이 정해져 있어. 자,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하고 제한 능력에 따른 법률행위 취소하고 차이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냥 다 깔아놓고 당신이 얼마나 공부를 했나 볼까요?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답이 다 정해져 있다고. 루틴이 100%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드리는 게 이 루틴을 이제 분석해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일단 가보십시다. 자, 취소는 어떻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 2번. 자,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필요 없지. 알고 모르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제한 능력의 법률행위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그 사람 스스로 법정 대리인 그리고 승계인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읽지 말라고요. 뒤에 가서 간단하게 병은 자 법정 대리인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가신다고. 3번 이건 답 안 돼.
자, 갑과 을에 관한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해서 자, 이게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서로 토해 내야 되거든. 받은 건 다 돌려주고, 예를 들어 등기는 지금 갑한테 돌려줘야 되고, 받은 돈 같은 거, 대금 같은 건 누구한테? 바로 이 을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 관계. 요 계약법 할 때 공부하잖아요. 피배임을 제외하고 모두 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해서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피담보 채무의 변제하고요. 저담보 또는 담보가 하는 게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무의 변제가 선이행 의무다. 배당금 반환 의무.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하고 소유권 이전계 말소 의무는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다. 주택 임차권.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사안에서 적어 있었잖아요. 바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말소 간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다. 요 세 개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대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했을 때 대금 전액을 반환한다. 오른편. 뭔 소리냐면 현존이익 한도 있으면 반환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에서는 받은 돈 전부를 뭐로 본다? 현존이익으로 보게 된다. 그 정도. 그래서 답이 되는 게 뭐라고요? 만약 을이 선의의 정액에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을 때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선의의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 사고 있다는 의사표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선의 제3자 보호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를 했을 때 선의 제3자 보호받는다,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외우시라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 권리 취득할 수 없다. 외우시라고 유일하게 제한 능력 파트에서 출제 이슈는 26회 때 이거 하나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고요.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똑바로 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특이했던 문제. 자, 이게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하는 의사표시, 법률행위 취소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갑은 을소유의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자,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다. 해서 가볼까요? 을소유의 엑스토지를 갑과 매매,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얘기는 뭐야?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근데 계약서에다가 잘못 표시를 해버렸다. Y토지라고. 그럼 다른 거 할 것도 없지. 자, 이 사람들은 뭐야? 자, 우리가 계약의 성립이란 것은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된다. 둘이서 뭐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요? X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그러면 X토지에 대해서 어떻다?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다른 걸 보실 이유가 없어. Y토지 얘기는 자, 계약서에 잘못 쓴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Y토지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단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X토지에서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Y토지 부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애초에 무효니까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자, 어떤 법률이 흠결이 있는데 유효인 상태에서 그걸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런다? 이걸 취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Y토지 부분은 애초에 뭐가 된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굳이 취소를 해서 취소할 실익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좀 쉬웠던 주제. 이건 이제 Y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지금 이거죠. Y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나왔던 것. 좀 오래전 문제고요. 유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외우실 게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약속하셔야 돼. 착오 딱 뜨게 되면 무조건 뭘 찾아야 돼? 취소할 수 있다는 없다를 찾아봐야 돼. 자, 이거 쉬운 문제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5초, 10초만 다 풀 수가 있다고. 그리고 그 훈련을 하셔야 돼. 우리가 천천히 책 읽어서 공부할 것 같으면 그냥 집에서 한 몇 년 하면 다 돼요. 언젠가는 외워지겠지. 뭐 떨어지는 게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생활이 되는데. 근데 아니야. 이게 결국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이게 시험 문제, 시험 붙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어려워서가 아니라 더럽게 길어서 그래. 더럽게 길어서.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뒤만 딱딱딱 끊어가지고 어떻게 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뭘 더 와야 된다고요? 유의해. 자, 정리해볼까요? 자, 취소할 수 있는 거 지금 다 공부하셨어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유의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하나만 더. 대리매, 사기, 강박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걸로 다 끝나는 거야.
사고, 사기, 강박에서 취소할 수 있다 중에 출제 이슈가 되는 건 뭐라고요? 네 가지.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에 대해서 본인이 뭐 선의, 무과실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 모르면 다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모르면 뭐라고요? 다 취소할 수 없다. 뭔 소리인지 감 잡으셨어요? 전체 구도를 한꺼번에 가지고 가야 돼. 그래서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보시오. 자, 봐. 취소할 수 있다. 자, 어디 있어?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끄트머리. 취소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아, 사고에 따른 의사표시는 취소를 하냐 못하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겠어요? 아니, 논리 체계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원래 큰 그림이고 실제 판례 등에서 문제가 됐던 거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유의 없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을 보여드릴 거야. 자, 1번 보니까 상대방의 착오자 진행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될 텐데 일단 답해버리고 취소할 수 있다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무식하게 외우셨다고. 그래서 유의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한번 진짜 좋으나 안 좋으나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또 쫄아가지고 잠깐만요. 다시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갔었죠? 근데 유의해 없죠?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이제 이 문제 답이 되는. 좀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고. 어려워? 이 문제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렵거나 지랄이거나 우리는 문제를 맞춰야 돼. 어렵든 쉽든 문제를 맞추고 다 합격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공식대로 가시는 거라고. 자, 새로운 지문이 나오면 막 쫄아가지고 막 쳐 읽어봐. 미쳐. 아유, 몰랐던 거 읽어본다고 아냐고. 우리가 러시아 신문을 딱 봐. 러시아로 한 번도 공부 안 했는데. 그럼 계속 한 10시간 동안 보고 있으면 뭐 보이냐고. 푸틴이 막 기어다니는 게 보이냐고. 모르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턴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2번 질문이요. 중요 법률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일단 유보. 농제 상당 부분이 나와 있죠? 이런 공부 안 했죠? 아니, 그랬잖아요. 아니, 했는지 안 했는지 한 게 없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유의해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 취소할 수 있다. 이것만 지금 공부하셨다고. 그럼 안 했으면 안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자, 우선 4번 가볼까요?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지번을 잘못 표시했을 때 취소할 수 없다. 요건 설명 맞드렸죠? 지번을 잘못 표시했을 때는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잘못 표시된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취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 아는 거야. 4번 하나 아는 거라고요. 5번 지문 가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의 착오에 빠져서 토지를 국가에 증여했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서 법령, 자, 법률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공무원 얘기 나와 있죠? 농지 나와 있죠? 민법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민법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지. 앞에서 우리 외웠던 게 이거잖아. 수사만식.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해도 그렇다 효력이 있다. 세 번째, 지금 법정 추인 이것만 공부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법률에 관한 착오, 농지 상당 부분이,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판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판례라고. 조문에는 없다고요. 이거 관련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 공무원이 잘못 설명해서 국가에 증여했다. 그러면 이것은 중요 부분의 착오이니까 당연히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법률에 관한 착오. 자, 법을 잘못 알아서 뭐 증여를 했거나 매도를 했다. 그럼 그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니까 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농지 상당 부분이 하천님을 사전에 모르는 상태에서 매매 계약을 찼어. 매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니까 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은 지금 취소 파트에서 판례 지문이 몇 개가 튀어나오거든요. 예, 잘 모르는 판례 나오면 무조건 패스. 모르는 판례 나오면 무조건 패스. 이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야. 이 판례를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공부를 해. 뒤지게 해봐라. 다시 나오나. 안 나와요. 바뀌어버려, 판례가. 보통 사람들이 공부 잘못하는 방법이 판례를 가지고 막 처음 외워. 그리고 그 판례 안 나오면 다음에 또 떨어지거든? 그럼 다음에 또 그 판례를 봐. 또 새로운 판례를. 끝이 없어요. 심지어 판례 특강이 뭐니 해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온 판례까지 다 섭렵을 해. 그 사람 머리 안에는 그게 안 들어간다고, 뇌 속에는. 추삼 한십.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뭐가 있었지? 지금 이제, 자, 법정 대리인의 추인. 요 세 개도 대가리 안에 안 들어간다고. 근데 욕심 더럽게 많아서 판례 막 쳐 있고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판례가 안 나온다고. 똑같은 판례 거의 안 내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까 유의해 이 얘기 있었죠. 이건 계속 나오는 판례야. 근데 외워버리니까 이게 판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 2번, 3번, 그 다음에 5번 나가리 해서 답이 이제 결국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되는 거죠. 가볼까요? 자, 상대방이 차고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차고자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자, 가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을과 매매 계약을 하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고요?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어. 근데 계약서에 갑이 Y 토지라고 잘못 쓰고 을도 Y 토지라고 계약서에 모르고 사인을 해버린 거야. 착오를 일으킨 사람이 만약 이 사람이 됐을 때 상대방도 진이는 뭐야? X 토지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을도 X 토지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표시했다고? Y라고. 그러면 이건 오표시 무효 원칙에 걸려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어려웠고요. 다시 약속을 하십시다.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대신 이 파트에서만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게 이런 이상한 판례들이 뛰어나올 때 모르는 판례, 어느 쪽이 되든 간에 모르는 판례 튀어나오면 무조건 다 무시하고 넘어가시죠. 이게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이게 매년 몇 문제씩 나올 것 같으면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약 3년에, 2년에 한 문제 구성하는데 이걸 가지고 막 파기하는 영향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는 4번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4번 하나 알고 2번, 3번, 5번 나가리 쳐버리고 답 1번 찍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유의해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착오에 따른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끄트머리 취소할 수 없다. 자, 취소할 수 없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이슈가 안 되고. 이제 나머지 볼까요? 건물과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판례.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판례. 패스라고 해. 틀리든 맞든 중요한 게 아니라고. 패스라고. 우리 판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린다고. 해봤자 아무도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판례. 답으로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는다. 물론 판례 중에 답되는 걸 제가 아예 통째로 외우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판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제 답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유발된 동계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어떻다?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얘기와 연결. 유발 하나 나와 있죠? 유발 나와 있죠? 우리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의 착오여야 되고요. 다시 머릿속으로 중과실이 없어야지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유발하면 어떻다?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요거 하나 알았고요. 1번, 자,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을 때 이때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에 X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X 토지는 현재 시가가 1억 정도입니다. 근데 갑은 절대 이걸 1억에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는 분명히 이 토지가 한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절대 팔 의사가 없어. 근데 을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라고? 야, 1억 5천에 팔아라. 약간 마음이 동합니다. 3년 후에 2억이 되는 거하고 지금 당장 5천만 원 더 받아서 1억 5천이 되는 거하고 약간 마음이 동해. 근데 갑은 법을 잘 아는 녀석이야. 왜? 이 녀석이 나중에 추삼 한십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추삼 한십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아까 개발이 몇 년 후에 된다고? 3년 후가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2년 6개월 지나게 되면 대충 윤곽 나오잖아요. 다시 갑시다. 현재 이 토지가 시가가 1억이야.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은 3년 후에 개발이 되면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그러면은 을의 입장에서는요. 1억 5천을 일단 지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2년 6개월 지나면 윤곽 나오잖아. 개발될지 안 될지. 그죠? 2년 6개월 후에 개발이 안 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 을은 뭘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지요? 아, 추삼 한십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기를 한 날부터 몇 년? 10년. 아, 이렇게 개수작을 할 게 빨리 보인다고 1억 5천에 사겠다고 얘기하는데 갑은 법을 아니까 어떻게 개수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약정을 하는 거야. 너 나중에 원래 시가가 1억인데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취소하겠다 이런 개수작을 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착오를 이루어 다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오른표. 자, 그 다음에 이건 나가리, 이건 나가리.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보셨고. 자, 이게 그럼 답이 되나? 자, 이용 나와 있죠? 이용 나와 있죠? 이용 나와 있잖아요. 이용 나와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원래 중과실 있으면 이거 취소 못하는 건데 상대방이 자신의 이 차고자의 중과실을 이용을 했다. 그러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차고 얘기 나오면 무조건 유의해. 먼저 찾아보시고 유발 하나 나왔죠? 유발 나왔잖아요.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용 나와 있죠? 그럼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1번 같은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말고 할 것도 없어.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 처음 보는 질문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그냥 기계적으로 유의해 나오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설명 길게 드렸는데 그냥 4번 그냥 바로 치고 가는 거야. 유의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문제. 자, 착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다시 갑시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해서 보니까 자, 취소권을 행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다. 이용했을 때 취소할 수 없다. 나와 있죠? 증명은 모르겠고. 자, 이제 가보십시다.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외우셨어? 이 파트 어려워요. 오직 했으면 내가 공식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봐봐. 해제 나와 있죠? 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문장을 읽어갖고는 안 되고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매도인이 해제했을 때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맞죠?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면 나중에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했으면 어떻다? 해제할 수 있고 해제권 행사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이 가만히 있으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때 쓰는 수법이 뭐라고요? 다시 바로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고 소급해서 무효가 되게 되면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전제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가 틀렸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차고자는 해제 당했을 때 매수인은 뭘 할 수 있다? 차고리로 의사표시를 취소해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해제 나와 있죠? 해제. 그럼 취소권 행사해서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자기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1번, 2번 묶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그 답은 알지?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런 거 할 때도 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해서 이런 거지. 자, 갑소유 엑스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 경제적 불이익을 안 받았어요. 왜? 원래 원했던 땅은 직사각형 땅을 원했는데 약간 타원형 땅을 샀어. 근데 가치는 똑같아. 그럼 나는 착오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전제가 돼야지. 자, 이때 손해배상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봐봐. 이용 나와 있죠? 이용 나와 있으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5번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의해. 그저 뭐라고요?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어려워요?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유발되거나 또는 그다음에 이용하거나 상대방이 해제했을 때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 틀린 것에 대해서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자가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이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해서 아파트 앞에 녹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녹지는 맞아. 잔디도 맞아. 근데 그 밑에 봉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기에 해당돼서 취소 사유가 된다. 아파트 분양자에게, 분양자는 이제 그 건설업체를 얘기합니다. 기망하기가 인정되면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취소 안 하고 뭘 할 수도 있다?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별로 안 중요해. 자, 기본 틀이고요.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해서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상품의 선정 광고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진짜 드물게 냈던 주제입니다. 해서 이 문제는 아까 그 유명한 판례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는데 쫓아가시면 안 돼. 쫓아가시면 안 돼요. 자, 이게 거의 10년 역사 이 파트에서 아까 착오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판례를 가지고 답을 구성해. 10년 해봤자 3, 4년에 한 문제 구성하니까 많이 내지도 않아. 그래서 자, 모르는 판례 갖고 드물게 답을 뽑는 케이스. 자, 요거 판례에서 그런 게 나와요. 다소 과장된, 다소 불일치. 이런 것들은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뭐 봐줄만 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쓰이는 용어가 다소. 해서 일단 답은 3번인데 자, 3번이 포인트 같지는 않고요. 4번 제3자의 사기에서 의사표시라는 표의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야? 대리인의 기망행위. 나머지는 무조건 다 취소할 수 있다. 가야 되죠? 이 문제에서 사실 그전 문제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건 뭐라고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 그냥 다이렉트로 다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의 사기 강박이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거의 이 문제와는 무관하게 27회 때 이게 좀 사이드로 흔들었거든요. 그전 문제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대리인의 기망. 끄트머리 어떻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답은 3번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5번이 제일로 중요한 주제.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관련한 주제 볼까요?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가볼까요? 대리인의 기망행위. 반가운에 나와 있죠? 쓱 봐. 그냥 쓱 봐. 쓱 보면 아는 게 한 개밖에 없잖아요. 대리인의 기망행위 끄트머리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대리인의 기망행위는 무조건 뭐라고요? 취소할 수 있다. 중간을 볼 것도 없다고. 그냥 공식이야, 공식. 그래서 문제 패턴을 보니까 얘가 25회 때 아까 27회 때 이상한 문제 냈어. 그리고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문제가 대리인의 사기 강박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자, 나머지 강박, 사기나 강박에 따른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오른편인데 신경 끄시고요. 자,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리가 완전히 박탈되면 이건 103조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계획 당사자 일방에 시가를 묵비를 한 것은 기망행위가 아니다. 허위고지, 묵비는 어떻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옳은 편인데 그냥 답을 외우시라고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그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하려면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그 외에 제3자에 대해서 취소를 안 하고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근데 다 마지막 대리인의 사기 강박 들어가면 어떻다? 예,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25회 때 나왔던 이 주제가 제일 유력해. 25, 27 이렇게 구성되고 29, 27, 28, 29, 33년 안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질문은 뭐라고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중간에 보지만 선임 무과실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2번 이렇게 봐주셨고, 자, 여기까지 해서 사기 강박했다는 의사표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에 총론할 때 세 가지 추삼한십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두 번째, 이거 지나버리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추인권자인 추인 중에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라고 하는 거,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슈, 본다라고 하는 거.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누가 취소권자가 또는 추인권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다?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개가 총론에서 사라졌고, 강론에서 이슈가 됐던 거 다시 가겠습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가 되면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26회 때 나왔던 주제. 그리고 나서 자,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는 아예 공식을 만들어버렸다고. 유의해 들어가면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는 게 좋고, 중간에 판례 지문들, 이상한 지문들 한 번도 같은 판례 안 나오니까 그걸 외워봐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유행수를 바라시면 안 돼. 지금 제가 공식 만들어 드린 대로 거의 한 95% 이상이 딱딱딱 아기가 맞는다고. 그거 가지고 똑같이 가는 거고,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는 그저 지금 주기상 제일 유력한 게 뭐라고요? 대리인의 사기 강박. 이게 포인트가 돼. 그럼 어떻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 보셨고, 잠시 갔다가 이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